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한테서는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비흡연 폐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료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혜숙입니다. 보통 폐암하면 주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비흡연자 폐암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흔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비흡연 폐암이 높은 걸 고려하면 생활환경이나 작업환경을 폐암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연료의 연소, 가스, 그리고 실내 라돈 등이 제시되고 있고요.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증 같은 만성 폐질환도 폐암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면이나 니켈, 비속, 방사선,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들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아니더라도 폐암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유해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과연 그 비흡연자 폐암은 전체 폐암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 중에서 비흡연자가 한 36%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한 28% 정도가 여자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 폐암 환자의 86%는 비흡연자입니다. 남자 폐암 환자의 비흡연자는 16%인 거에 비하면 여성 비흡연자 폐암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비흡연 폐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6% 정도라면 낮은 수치가 아닌데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3명 중 1명은 비흡연자라는 말씀이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한테서 발생됐던 폐암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한테서 발생됐던 폐암이 같을까요? 아니면 많이 다를까요? 폐암은 이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소세포암은 보통 평평상피세포암이나 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흡연과 관련된 폐암은 주로 이제 기도의 중심부, 근위부 기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소세포 폐암과 평평상피세포암이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암은 주로 원위부 기도, 중심 기도에서 먼 곳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암이 비흡연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흡연과 관련돼서 평평상피세포암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선암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비흡연자의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흡연자 폐암은 선암이 더 많고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유전자 변이도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흡연자 폐암이 흡연자 폐암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금연을 하면 폐암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여서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한테서는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폐암 발생 원인을 피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 환경이나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 원인을 이제 제공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조리할 때 배기우드를 반드시 가동시키고 환기를 잘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름을 가열하는 육류나 생선을 굽거나 튀길 경우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주택에서도 발견되는 이 라돈가스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를 아주 자주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가능하면 이제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있다면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가동시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장에서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 노출이 된다면 이 발암물질을 피해야겠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적게 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 4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라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도부터 국가 폐암 검진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나이가 많고 흡연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흡연자에서도 저설량 흉부 CT로 폐암 검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비흡연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은 없는 현실입니다. 비흡연자이지만 폐암의 발생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폐암 진단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가슴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폐섬유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매년 저설량 CT를 찍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근거는 없는데요.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은 경우라면 저설량 CT는 한 번은 촬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CT가 정상이라면 주치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3년이나 5년 이런 간격을 두고 촬영해 볼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을 하셔야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비흡연자라고 한다면 조리 시 실내 환기, 발암물질 노출 작업장에서의 방진 마스크 통해서 회피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